고려시대의 임금이 34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그분들의 이제 평균 수명을 계산해 보니까 평균 수명이 42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귀족들이 알 수 있는 평균 수명을 계산했더니 39살이었다고 하는 조사 연구 결과가 알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뭐 선단이나 선약이나 뭐 산삼이나 웅담이나 녹용 같은 값비싼 보약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왕들이 귀족들이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먹었겠어요. 그런데도 일반인보다 더 빨리 죽었다는 것. 예로부터 우리 민간들에게 전해온 건강에 관한 속담에 다리가 튼튼해야 오래 산다, 장수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나무는 뿌리가 먼저 늙고 사람도 다리가 먼저 늙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먼저 늙고 사람은 다리가 먼저 늙는다. 사람의 다리는 기계의 엔진과 같고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엔진이 망가지면 자동차가 스스로 굴러갈 수 없잖아요. 장수하는 노인들을 보면 발자국을 똑바로 걸어요. 이렇게. 보통 많이 노쇠한 노인들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무릎도 벌어지고 자세가 바르지 못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장수하는 노인들은 걸음걸이가 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이 항상 모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벌어져 있지 않고 항상 힘이 있어 무릎을 모으고 있으며 바람처럼 가볍게 걷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많이 걸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무 많이 걸어도 좋은 건 아니에요. 적당히. 저희 동네에 노인네가 타는 자전거는 아주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새고같이 아주 깨끗하게 닦고 매일 들여놔요. 그런데 우리 집 앞에 사는 중학생이 산 자전거는 1년 만에 아주 다 작살이 났습니다. 사용하기 막 험하게 사용하고 비도 맞추고 막 그러다 보니까 1년 만에 굉장히 낡은 자전거가 돼버리더라고요. 사람 몸도 똑같습니다. 허벅지, 종아리 등 다리가 튼튼하면 100살이 넘어서도 아주 건강한 법입니다. 제가 옛날엔 양로원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장학사 시험에 합격해서 맨 마지막 시간에 거기를 갔어요. 그 원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노인네들이 언제 돌아가실지 금방 한대요. 왜? 다리 둘레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다리 굵기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제일 먼저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행동이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세요. 그런 분들은 얼마 못 사시더라고요. 아주 건강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못 사시더라고요. 핑거 테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요 두 손가락으로 자기 장단지를 재보는 걸 말해요. 요만큼 하면 보통이고 이렇게 커지면 굵으니까 이렇게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건강한 것이고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사람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이니까 한번 재보시고 다리를 튼튼하게 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든 만들어내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로원 원장님이 그래요. 100% 확신할 수 있대요. 누가 언제 죽을지. 그걸 보고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람은 다리가 먼저 늙는 것이니까 자기 다리는 몸무게를 지탱하는데 고층 건물의 기둥이나 벽체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다리는 사람의 교통수단이기도 하고 특히 넓적 다리의 근육이 강한 사람은 틀림없이 심장이 튼튼하고 뇌 기능이 명석한 사람입니다. 한번 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뇌를 강제로 혈액을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운동하는 거죠.
운동을 하면 전신에 피가 많이 돌아가는데 평상시에 120배까지 빨리 움직여요. 그럼 뇌도 저절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저 들어가는데 뭐 여기는 돌아가는데 여기는 안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가만히 앉아서 연불 할 것이 아니라 저 소나무 숲길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기가 강한 곳입니다. 소나무가 특히 기가 강한 곳이에요. 소나무 숲길을 걸으면서 연불하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건강도 챙기고 극락에도 가고 그죠? 장수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반드시 산길을 이제 숲속길을 걷고 평지나 내리막길에서는 아주 슬로우 조깅이라 해서 제가 슬로우 조깅을 엄청 주장했잖아요. 그 슬로우 조깅에다가 적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연불하면서 하면 항상 뛰기만 하면 저절로 연불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숙달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면이 좋죠. 근데 걷기가 단점이 한 가지 있어요. 다 좋은데 근육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로우 조깅을 하면 걷기보다 더 늦게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몸을 뛰키잖아요.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되니까 근육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넓적다리가 좀 붉어진 듯한 느낌이 넓적다리에 압력이 꽤 오더라고요. 천천히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악착같이 오래 해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금방 조금 한다고 그런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내가 걷거나 뛰거나 연불할 때 반드시 연불이 저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주 완전히 세트화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기만 하면 저절로 연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일을 하면서 뭐 몇 년 전에 서리태 농사를 한 번 진 적이 있어요. 그걸 타작으로 다 도르깨질을 해가지고 그걸 다 털었는데요. 그리고는 다시 농사 안 짓기로 했습니다. 농사가 너무 어려워서. 근데 그 도르깨질을 하면서도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연불을 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어요.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 연불과 결합해서 해야만 24시간 연불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뭐가 문제냐?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놀러 가고 싶고 뭐 자꾸 이런 생각에다 마음을 두게 되면 점점 그쪽으로 갑니다. 친구들 만나서 당구 치고 재미있는 얘기하고 뭐 조금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버릇이 들이잖아요. 고치기 힘들어요. 딱 그렇습니다. 저는 방 안에 들어앉아서 계속 이런 유튜브 찍고 다 연불에 관한 얘기잖아요. 또 혼자 있을 때 계속 연불하고 만약에 뭐 연불 그렇게 일하면서도 연불을 했는데 연불이 잘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정신이 된 것입니다. 이미. 그건 뭐와 같으냐. 이제 가게 점원이 와서 근무를 하면 손님이 있든 없든 급여를 줘야 되잖아요.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연불을 해도 효과가 있든 없든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을 이미 거기다 뒀다는 얘기거든요. 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노력 자체가. 그런 노력 자체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삼매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노력 없이는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노력 자체가 이미 부처님께 드리는 정말 좋은 헌신 공양입니다. 몸을 바쳐서 공양하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갖다가 돈 100억인 사람이 20억 갖다 줬다 해가지고 그게 2억을 갖다 줬다 이렇게 냈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느껴지겠지만 부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는 연불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걸음과 또는 일과 이런 활동과 연불을 결합해서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